자, 다음 고민 한번 읽어볼까요? 여운님은 권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가 권태기로 인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 권태기에 대해서? 아, 권태기구나 하는 거지. 무슨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권태기가 말이 권태기지. 결국에는 그냥 난 권태기랑 이별 사유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한번 이겨내 보고 싶다 하면 그냥 이겨내 보는 거고, 이겨내기 싫다 하면 그냥 이별 사유인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럼 이별이 와도 슬프지만 극복을 잘하시는 편인가요? 아이, 극복을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딨어. 이별에 뻗치는 거지 뭘 잘하고 못하고 어딨냐. 뭐 난 남들보다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더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만큼 아픈 건데 뭐 이 약 물고 뽀기는 거지 뭐.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아지니까. 그거 말고 더 있어? 난 이별해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굳이 만날 필요 없지 하면서 넘기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거면 사바사지 그거는 사실. 근데 이별했는데 자꾸 톡이 와요. 아니 차단을 해. 아, 난 저런 애들도 유별나다. 톡이 오는 게 싫어. 근데 톡은 둬.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진짜 십관종이야. 톡은 차단 안 하고 헤어지고 톡 오는 거 계속 가만히 받아주면서 나한테 와서 고민 상담해. 톡이 자꾸 와요, 헤어졌는데. 뭐 안 오게 하면 되잖아. 차단하면 되잖아. 차단 안 하고 다 받아주면서 왜 나한테 와갖고 징징거려. 저거는 저런 걸로 자존감 채우는 거야. 진짜 저런 애들은 즐기는 거야. 아니면 미련이 남았거나. 차단해도 새로운 계정 계속 만들어서 연락이 오면 어떡함? 그럼 내가 번호를 바꿔버림. 헤어지자고 바로 칼 차단하는 건 절대 잡지 말란 뜻인가요? 뭐 그런 거겠지. 너랑 연락하기 싫다 이런 거겠지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 근데 그러니까 니네가 약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인 대답밖에 못 들어. 이제 행동 반경은 있겠지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종류가 여러 명이잖아. 그리고 또 같은 인간이어도 차단했다라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차단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 그러니까 충분히 감정적인 상황이라서 순간적인 차단인 것이냐,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그 후에 어떠한 스트레스로 인한 차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 의미가. 사실 저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표면적일 뿐이라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는 당사자라고. 저런 질문에 대한 건 당사자가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나랑 사귀었던 사람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제3자잖아. 나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상황이나 말투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저런 상황에 대한 질문은 내 말이 절대적으로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의 판단이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 사람 성격상 어떤 사람인지가 보일 거 아니야.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해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방향성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원래는 안 그런데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다. 이 사람이 지금 평소엔 안 이랬는데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했다. 평소에도 이걸로 힘들어했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졌으니까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나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질렸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된다고. 나한테 묻는 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야. 저거는 차라리 나한테 여우님 이거 이런 거 맞죠? 저 합리화라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차라리 내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지. 합리화하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정말 자주 얘기하고 매일매일 얘기하지만 너네들이 묻는 타인의 감정은 정말 멍청한 질문이에요. 네가 모르는 그 사람을 나는 절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나마 최대한 의미 있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내 감정을 물어봐야 돼. 지금 내가 이런 상태인데 여우님이 보기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주체가 나여야 된다고. 본인의 감정을 나한테 물어봤을 때 오히려 정답에 가까운 무언가를 들을 수 있지. 근데 나도 모르는 제3자를 나한테 갖고 와서 물어봐? 난 알 수가 없어. 어떠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리, 이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아니? 걔가 뭐 하는 애인지도 모르는데. 걔가 뭐 몇 살인지, 뭐 하고 다니는지, 평소에 성격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잡고 싶은데 헛수고가 될까요? 저 봐봐. 다 같이 보세요. 저 꿍상이님 질문 한번 보세요. 개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계속 잡았을 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냐? 그게 헛수고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저런 추측성 질문 하지 말라고. 저런. 내가 뭐 여기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면 저거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지. 근데 난 점쟁이가 아니잖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예측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어. 저거는 잡아보는 것도 좋고 매달리는 것도 좋은데 질척거리지만 마. 너무 그러니까 과도하게 질척거리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지 마. 아, 나는 어떠한 이별 후에 매달리는 것 있잖아. 이별 후에 잡아보는 거 있지. 나는 연인이었던 사람의 권리기도 하다고 나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사랑했었는데 네가 대뜸 헤어지자 했잖아. 한 두어 번 잡아볼 수도 있지. 한 몇 번 잡아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이제 괴롭힘의 수준에 가면은 절대 안 된다. 그럴 권리는 없다. 막 죽어버릴 거야. 이런 건 안 돼. 그럴 권리는 없어. 어? 미안한데 나와 뭐 통화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니? 진작에 한 번만 생각해 봐줄 수 있니? 뭐 이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의 있는 정도의 이런 거는 괜찮지. 나너 찾아가고만 이제 그러니까 총 쏴야지. 그런 애들은 마치 총 쏴버려야지. 10년 있다 깨어나세요. 빵 쏴버려야지. 자, 어제 왔던 날 빡치게 했던 고민 상담을 다시 정리해서 보냈대요. 한번 고민 상담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400일 넘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거짓말로 인해 신뢰를 잃었어요. 결국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충격과 후회 속에서 그녀를 붙잡았고, 여자친구는 제 미안한 마음을 이해하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다며 지금은 네가 힘들어하니 다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재회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저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그 노력을 느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태도는 예전보다 딱딱했고 연락도 제가 먼저 해야 겨우 단답형 답장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날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욕설을 했고, 사실 널 그냥 싫어하지만 또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귀찮게 할까봐 억지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끝내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고민하는 게 맞을까요? 고민을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야, 이 못난 놈. 못났다 못났어. 이것도 못 고르면 너 세상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지가 수백 개가 있을 텐데 뭘 고르면서 살래? 이거를 너는 나한테 들고 와서 물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니 진짜로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 화가 너무 난다. 형은 화가 너무 나. 하지만 욕을 하지 않을게. 넌 어제 나에게 욕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물어볼 걸 물어봐라. 수준 떨어진다. 아니 애초에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여자애가 대놓고 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뭘 계속 만나는 게 맞을까요? 끝내는 게 맞을 거예요? 안 사랑한대잖아.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매달리는 게 싫어가지고 만난대잖아. 아 저걸 고민거리라고 들고 오는 게 화가 너무 나. 너 좋은 세상 태어난 거야. 컴퓨터가 이게 2D밖에 안 돼서 다행이지. 너 컴퓨터 4D였으면 너 지금 한 대 맞았어. 너 랜선으로 4D가 됐으면 너 지금 핸드폰 보다 펀치 날라갔다니까? 아직 세상이 덜 발전한 거에 너 지금 감사해야 돼. 아 저걸 지금 질문이라고 해? 지금 4D였으면 너 뒤졌어 지금. 최소 침 뱉었다 얼굴에. 아 왜? 아 진짜로 근데 저 몇 살일까? 그러니까 저 고민해보는 친구는 근데 나이가 어린 걸까? 근데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별을 두려워하되 이별에 부딪히는 걸 겁먹지 마세요. 이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별이 힘드니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야 사랑에 신중해지겠지. 그만큼 힘들고 아프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다만 이별에 부딪히는 거를 겁내서 피한다면 그 순간 이별 앞에서 난 을이 돼요. 이별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 순간 을이 돼버려. 그거는 사랑을 오히려 망치는 행동에 가까워. 진짜로. 그 순간부터는 다 맞춰주는 그런 연애를 해요.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물론 나의 노력을 봐서 날 더 사랑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없어요. 특히 어린 시절의 연애일수록 더더욱. 자기가 갑의 입장에 서면 점점 더 거만해져.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나이가 들어도 비슷하긴 해요. 인간의 기본 특성이라고 보긴 봐요. 어쨌간에 옛 어른들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연애 많이 해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별을 많이 해봐라랑 같은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별이 뭔지 알아야 사랑도 뭔지 알 수 있고 이별이 뭔지 알아야 사랑을 잘할 수도 있어요. 이별이 두렵기에 시작을 신중하게 하고
사랑하는 동안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이별이 뭔지 알아야 현실적으로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알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이별 속에서 내 기준이나 가치관들이 이제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고, 그래야 또 내가 좋은 사랑을 찾는 데 있어서 도움도 될 수 있고. 난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린 시절의 연애는, 배우는 시기의 연애는 난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별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가 너무 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되거든요. 이별을 제대로 배워놔야 돼요, 어릴 때. 나는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의 사랑은. 물론 시작도 잘하고 과정도 잘해서 이별이 없으면 그게 베스트겠지만, 뭐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뭐 그러하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3일 만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가 뭘 받아들여? 그냥 슬퍼하지. 네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건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달으세요. 받아들일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타인의 선택 앞에 나는 무력하다라는 걸. 이별이 그렇게나 냉정하고 차갑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세상은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 뼈저리게 깨달으세요. 그리고 무너지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타인의 선택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바꿀 수 있는 건 네 말고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밖에 없다고. 나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자, 다음 꿈 읽어볼게요. 1년 반 사귄 20대 초중반 남자인데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지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반년째 못 헤어지고 있어요. 이제 사랑 안 하고 안 설레고 안 예쁜데 왜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마음 아프고 힘들죠? 벌써 헤어지려는 생각만 반년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야. 너 구라치지 마. 나는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파민 중독자들의 연애라고 봐요. 그래. 난 그래. 이게. 그래. 예쁘고 설레고 이런 것만 사랑이 아니야. 그래, 맞아. 그 말이 맞다. 그 행복감에 미쳐 있으니까 그 행복감만이 사랑이라고 지금 맞아. 생각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를 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이런 게 다 사랑이야. 맞아. 그 사람이 안쓰럽고 그 사람이 없이 힘들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이고, 애틋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거 다 사랑이야. 근데 예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거에 빠져서 그런 것만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왜 스스로의 사랑을 스스로 훼손시키냐? 어차피 반년째 고민할 거면 이별할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해줄 생각을 하고, 그치. 그 사람 웃는 모습 하나 더 보려고 노력하면 반년째 괴롭지 않겠다. 어차피 헤어지지도 못할 거 좋은 생각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냐. 이 사연자의 말을 역설로 하면은 봐봐. 너는 매번 사랑이 설레고 예뻐야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얼만큼 만나면은 그 여자를 버려야지 네가 계속 사랑을 이어간다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상대방을 보는 게 정말 헤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난 이거 되게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왜 끝까지 이악 물고 헤어져야지 이거 사랑 아닌데 이라고 있냐. 아니, 반년쯤 고민했으면 받아들일 때도 됐다. 그리고 근데 반년쯤 했다는 게 정성이 갸륵하긴 하네. 근데 이게 있잖아, 결국에는 냉정하게 얘 계속 사랑했으면 잘 사랑했을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엔 이 마음 때문에 계속 불편한 사랑하다 이 마음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이 마음 때문에 지쳐서. 맞아. 이 마음 없었으면 잘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얘가 헤어지면은 100% 후회해야 돼. 100%. 그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개운할 것 같아. 드디어 얘가 꺼졌네, 내 눈앞에서. 후련하고 막 이제 다른 사람 만날 수 있다, 프리덤이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너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후회한다. 너 개X야 너. 진짜로. 맨날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면서 만나지? 옆에 사람 기분 X같아. 말 안 해도 다 보이거든. 얘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 얘는 못났다 좀. 물론 20대 초중반이어서 네 나이 값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못났다. 나는 진짜 그래. 지금 당장 헤어질 거 아니면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 다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 생각해. 뭘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뭐 존나 특별한 감정 같냐? 진짜 도파민 중독자가 딱 맞는 말이다. 사랑의 형태와 종류는 너무나 다양해.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야. 어떠한 관심이나 마음이 쓰이면 다 사랑이야. 아휴, 그냥 사랑하면 설레고 예쁘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뒤지고 복구하면서 만나는 거 사랑이지. 부부들은 그럼 맨날 설레고 예쁘니까 부부 평생 사냐? 허허허. 허허. 매 순간 예쁘고 설레겠냐? 재밌는 얘기를 하는군. 원래 그리고 애지중지하고 최선을 다해주면 예뻐 보여. 네가 애지중지 안 하니까 그래. 그럼 헤어지든지. 근데 헤어지지도 못해. 그럼 그거 사랑이야. 너 개야. 너 쌍야. 왜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켜. 나쁜 새끼. 헤어질 때 얼굴에 침이나 맞아라. 뒤질라고. 마지막 고민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이다.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됐습니다. 조루랑 주사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갱년님은 연애하면서 속궁합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나는 연인 사이의 스킨십에 관련된 건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부도 그렇고. 애정도가 제일 잘 느껴지는 게 오감의 만족인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오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 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지만 인간이 마음만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 결국에는 이런 오감의 지배를 당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킨십, 뭐 말투, 표정,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들리는 것들, 이런 거는 다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속궁합도 크게 보면 그냥 스킨십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속궁합이라는 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스킨십과 속궁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족감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 스킨십을 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하냐 못 만족을 하냐라는 이제 그 개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맞아요. 상대방도 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지 이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솔직히 조루는요 그 치료법이 있어요. 진짜로 자극을 계속 조금씩 주면서 늘리는 그 치료가 있대. 그래서 조루는 뭐 병이라고 하면 병일 수 있지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남자친구랑 나랑 서로의 만족도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거를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냐 아니냐가 난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이게 내 마음속에 쌓여 있다면은 이 사람이랑은 더 저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면은 해결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치는 안 되더라도 뭐 30초면은 뭐 45초, 55초. 거기 10초에 감동해.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우와 홍콩 갔어 얘 어떻게 이래. 맞잖아.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요. 남자친구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남자친구한테 있지만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은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튼간에 나는 속궁합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속궁합 때문에 헤어졌다는 그냥 마음이 없다에 가깝다. 그렇지. 이게 포인트인 거야 지금 형의 말은. 변명이야. 그게 맞는 거다. 무언가 건덕지를 하나 이제 찾다가 속궁합으로 하는 거야. 만약 정말 사랑했다면 그 속궁합 괜찮아 같이 노력해보자라고 갔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니까. 근데 여튼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도가 커지겠죠.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뭐든지 둔해지잖아.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마음도 둔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중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또 글씨 너무 촘촘해. 내가 읽을게. 노안이 와서 그래요. 너 이게 자세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한 달 6개월 정도 된 여자입니다. 연락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하지 않는 남친.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 달하고 보름이에요. 뭔 소리야? 연애를 한 달 6개월을 어떻게 해? 한 달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보름인데 잘못 썼다고? 이제 이해됐네.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이제 이해됐네. 그러니까 45일 연애했는데 이 사람이 연락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는 남친인데 저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어떻게 하니? 걔한테 물어봐야 알지. 근데 걔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지? 그럼 좀 믿어.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 연락 잘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한다라는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 걔는 걔대로 원래는 더 안 하는 애인데 너니까 이만큼 해주는 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하다? 의미가 없다. 누구와 얘기해야 의미가 있다? 그 사람과 얘기해야 의미가 있다. 나랑 연애해?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대답! 미소리네님 슈퍼챗 2만원 감사합니다. 정말 연인 간의 싸움에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까요? 유. 버려야지. 2만원 감사합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연인 간의 자존심이 버리는 게 맞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자존심을 버리다 보면 언젠간 자존감이 깎여나가기도 하고 스스로가 깎여나가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야. 연인 간의 자존심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내 걸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걸 올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 그건 틀린 자존심이야. 근데 내 자존심을 위해 상대방이 노력해줘. 그건 좋은 자존심이야. 물론 반대로 나 또한 상대방의 자존심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지. 근데 만약에 상대방도 나의 자존심을 깎기 위한 싸움만 해와. 그렇다면 그 순간 버리면 돼요. 그 순간 잘라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연인 간에 내가 세우려는 자존심은 되게 안 좋은 자존심인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올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상대를 위한 자존심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사실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거든. 정말 쉽지는 않은데 쉬우면 뭐 다 사랑 성공만 하겠지. 이별은 없을 거고. 그죠? 알겠는데 어쩌라고요. 이러면 할 말 없어. 왜? 사랑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실. 그 어려운 걸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 싸우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의 자존심을 올려주죠? 그래서 존중을 해야 돼. 싸울 때도. 다툼이라는 것이 있잖아. 형태가 꼭 분노로만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가 들어있다면 상대의 자존심 안 깎여 나가요. 그리고 너네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내 자존심을 굽히는 순간 저 사람의 자존심은 올라가. 왜? 저 사람은 자신을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본적으로 내가 뭐 안 해도 돼. 내가 내 자존심을 꺾는 순간 저 사람의 자존심은 올라가요.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으니까. 너네 그거 되게 서운해. 아무리 기분 나빠서 싸울 때여도 욕하고 큰 소리내? 그러면 사랑 안 받는 느낌 들어. 근데 사람이 싸울 때도 사랑받는 느낌이 받을 수 있어. 와, 이렇게 화나는 순간에도 이 사람은 나한테 소리 지르지 않네? 이렇게 화가 나고 서운한 순간에도 나한테 말을 예쁘게 해주네? 사람이 사랑받을 때 엄청나게 자존심이 올라가.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날 좋아해준다라는 것만으로도 자존심이 되게 올라가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면 자존심은 올라가. 진짜로. 화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러고 올라가. 다툼이 있을 때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야기해 보세요. 다툼이 있을 때 걱정을 먼저 해보세요. 훨씬 부드러워져.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차이 되게 크거든. 지금 내가 한 얘기 뭐냐면, 자, 내가 싸웠다 치자. 내 핸드폰으로 다툼이 일어났어. 뭐 연락하다가 그랬을 때 통화를 해. 혹은 만나러 갔어. 얘기하려고.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해. 밥은 먹었어? 맛있는 거 먹었어? 오늘 추운데 옷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걱정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한결 부드러워져. 이건 그냥 꿀팁이야. 그 걱정 한 번이 둘의 관계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을 되게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어. 그리고 싸우는 도중에도 있잖아. 걱정할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게 어렵지. 사실 이게 되면 화도 안 내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걱정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진짜 막 큰 소리 내고 싸우다가도 중간에 걱정 한마디에 풀리기도 하고 이래. 진짜 그 한마디에 풀려. 진짜. 어떻게든 걱정할 거리를 찾아. 되게 좋아. 요기훈님 슈퍼챗 3,000원 감사합니다. 연애에서 진짜 상대방을 위한 희생과 자기희생적인 착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간단해요. 그거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그 간단한 문제를 지금 나한테 와서 물어본 거야. 뭐냐면 가서 물어봐. 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연인한테 가서. 그걸 내가 해준다면 이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얘는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하겠지? 얘는 이런 거 해주면 감사하겠지? 이러면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희생이라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간단하죠. 정말 상대방을 위한 희생을 하고 싶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넌 내가 어떠한 걸 해줬으면 좋겠니? 이걸 해줘. 그리고 그걸 해주면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되겠죠. 아주 간단하죠? 짐작한 희생은 모두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잖아. 여러분, 대화하세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 조금 모순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해주면, 연인관계에서의 희생은 있잖아, 뭘로 보상받아야 될까? 상대의 희생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나는 봐요. 내가 희생하는 만큼 상대방도 희생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자, A라는 문제에 부딪혔어. 그러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남자친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요. 그렇다면 여자친구는 한 발 앞으로 가도 될까요? 혹은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죠. 이미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 여자친구도 한 발 뒤로 물러나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서로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국에 서로의 희생이 곧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만 희생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거고. 왜?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는 무한하다? 아니죠. 유한하죠. 보상받지 않는 희생은 결국에 무너지죠. 그 보상을 어디에 둘 거냐도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부모들도 보상을 받죠. 자식한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얻어. 그게 보상이야. 이런 식으로. 보상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웬만하면 사람은 그래.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저 사람도 이만큼 해주길 바래. 누구나. 상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제로로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니까. 근데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상대도 완벽하지 않다. 고로 나도 누군가한테 기대하듯이 저 사람도 나에게 기대하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가끔씩 보면 상대방한테는 되게 과도한 잣대를 들이밀거든.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상대가 나한테 기대하면 네가 해줘놓고 왜 기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놓고 내가 해주고 상대가 안 해주면 아니 내가 해줬는데 니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내가 비완성적인 인간인 만큼 상대 또한 비완성적일 거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해야죠. 그것이 그리고 또 매우 잘 드러나는, 이건 뭐 사랑과는 관련되지 않았지만 사실 사랑도 크게 보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넓은 관계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말한 부분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댓글이죠. 논란 터진 곳 가서 댓글 보면, 혹은 연예인들 혹은 스트리머들 혹은 어떠한 유명인들 거기 가서 댓글을 보면 타인에게 과도한 양심,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들, 엄격한 것들 너무나 많이 보이죠. 그러면 연애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저게 좀 멍청한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닌 적은 어딨어. 모든 선택은 내가 한 건데, 강요당한 게 아닌데, 애초에 연애의 시작의 선택도 난데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게 어딨어. 난 날 잃어버렸어. 난 그거 개소리라 생각해요. 뭘 잃어버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했는데 그 모습 또한 다 자기 자신이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아닌 적은 없죠. 굳이 따지자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와 그 사람을 만난 후에 나, 뭐 이 정도의 차이겠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한데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왜 변화시키는 작업이 잃어버리는 과정이냐고. 그리고 그 변화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왜 그게 잃어버리는 거야? 그 변화를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게 어디 가서 내가 아닌 게 있어? 변화된 나도 내가 선택한 대로 변한 거잖아. 내가 선택한 사람과 내가 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을 원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과 조정하고 맞춰가면서 내가 변화를 시작했고 내가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변화대로 변한 걸 거고, 여기서 내가 아닌 게 어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선택에도 원래의 내가 온전히 들어갈 거고, 내가 날 잃어버리려면 완벽하게 저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사랑에서 한쪽이 잃어버리면 그냥 맞는 사랑이 되겠네.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지 잃어버렸다면. 왜? 난 불만 없으니까. 나는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완벽하게 맞춰졌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내가 하기 싫은 행동들을 할 때 불만이 생기잖아. 그 불만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나한테서 나오는 거잖아. 그 불편함은 어디서 나오는데? 나한테서 나오는 거잖아. 왜 그 불편할까? 결국 난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내가 좋은 건 분명하게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날 잃어버릴 수 있다면 이별은 없겠죠. 불편함도 없겠죠. 어차피 내가 날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나 조합해서 맞추지 그냥. 로봇처럼 나 포맷 새로운 프로그램 띠리리링 업로드하지 왜. 나를 잃어버리는 인간은 없어요. 날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제가 더 좋아하면 간 쓸게 다 주게 돼요. 그래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간이고 쓸개고 주기로 한 선택도 상대가 강제로 뺏는 게 아니잖아. 본인 선택이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요. 왜. 다 자기 선택이지. 뭘 잃어버려. 근데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느껴지지? 그래서 날 어떻게 찾죠?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 모두를 실현하면 그게 나예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다 해소하면 그게 나예요. 상대가 왼손을 쓰길 바래? 난 왼손을 쓰고 있는데 불편해. 나 오른손 쓰고 싶어. 그 오른손 써. 그건 나야. 내가 느끼는 모든 불편함을 해소하면 그게 나예요. 평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던 행동들인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말은 굉장히 좀 모순적이고 자기 중심적 사고인 것 같아요. 불상 코스프레? 뭘 잃어버려. 지가 좋아 선택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픔에 오래 빠져 있는 거야. 왜? 난 피해자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파하는 거야. 대체로 내 방송 와서 고민 상담하는 애 중에 징징대고 힘들다고 하는 애들 보면 다 존나 피해자인 척해요. 그러니까 아픔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나는 아무런 가해도 하지 않았으니까. 난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 난 그저 가만히 있다가 당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존나 오래 아파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 그냥 성숙한 연애를 하세요. 성숙한 연애를 하시고 안 되면 나가리. 잘 되면 결혼. 그냥 성숙한 연애를 하세요. 배려, 존중, 역지사지. 그러면 미스 코리아 사랑이야. 어? 완전 좋은 사랑, 예쁜 사랑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잘 보이기 위해 꾸미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웃게 해주고 상대방 행복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 노력하시고 인내하시고 양보하시고 그렇게 성숙한 사랑을 하시면 돼요. 억지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 억지로 저 사람이 좋아하게 할 필요는 없어. 진짜 좋아할 놈들은 내가 성숙한 사랑만 한다면 잘 이어나가져요. 강제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내가 곧 종교인이라. 다음 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제 성격인 건지 성향인 건지 지나간 일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들까지 계속 생각이 나서 고민입니다. 많진 않지만 실패했던 혹은 아팠던 연애들도 계속 생각이 나고 요즘 들어서 말하는 데이트 폭력도 당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도 계속 상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적들을 되새김질하듯 기억이 나면서 제가 너무 자책하고 괴로워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상처들이 돌아올까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마음을 닫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지. 자책하고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자책하고 괴롭다면 나아져야죠. 스스로 나아짐을 못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만 하지 말고 날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을 고치세요. 내가 말로 인한 데이트 폭력, 언어 폭력을 당했다면 언어 폭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세요. 자책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 맞아요. 다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본인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려 본인은 본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닫은 거예요. 본인 지금 나아지고 싶어서 나한테 연락한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마음의 문을 열되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고민하고 노력하세요. 스스로 이겨내기 힘든 문제들이에요. 스스로 치유 잘 안 돼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해야 돼요. 사람한테 제일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사람인데 사람의 아픈 부분을 제일 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도 사람이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제도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지 마세요. 여셔야 돼요. 다만
무기인 사람이 아니라 치료제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하면 날 치료해줄 만큼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얼만큼 좋은 사람이 돼야 할까? 내가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가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 고민을 보낸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비완성이죠. 본인 또한 비완성일 거예요. 좀 더 완벽을 추구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좋은 사람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아요. 혹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착하고 배려하고 양심 있고 책임감 있고 말과 행동에도 다 책임감이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비양심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지 않고 간단하죠? 내가 어느 부분들이 더 비양심적일까? 어느 부분들이 양심적일까? 내가 어느 부분들이 부족할까?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려면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인간들을 관찰하세요. 사람을 피해 다니지 마세요. 부딪히면서 관찰하셔야 돼요. 상처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상처 좀 덜 받도록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세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이네. 상처 줬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할까?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까?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관찰하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 2가지는 관찰력과 노력이에요. 난 정말 많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정말 자주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누군가들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배우세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자책하고 괴로워만 하는 거? 그거 생각보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상처 받은 대로 아파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아파서 악악거리고 아파서 울고만 있으면 되잖아. 얼마나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야. 저도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 나도 힘들면 울기도 하고 힘들면 진짜 쓰러질 때도 있긴 있어. 내 말은 그거야. 그러고만 있지 말라고. 그래, 울어도 되고 한데 계속 울고만 있지 말라고. 아플 때 아파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아플 때 눈물이 줄줄 나잖아. 근데 뚝 눈물 참는 게 더 힘들잖아. 지금 본인이 상처받아서 아파만 하고 있어. 계속 자책만 해요. 그거 제일 쉬운 방법 하고 있는 거야. 힘든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힘든 길을. 인간은 편안하면 퇴화하고요. 불편하면 진화해요. 불편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그랬을 때 본인이 그 아픔들이나 힘듦들도 극복이 될 거고 상처도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성장도 할 거예요. 대답! 아니 내가 어제 하이디라오를 갔어. 새벽에 개구리 뒷다리가 출시했다 그래갖고 갔어.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시켰는데 개구리 뒷다리가 커. 한 이만해. 내 얼굴 반만해. 한 이만해 개구리 뒷다리. 다리도 엄청 통통해. 한 내 엄지손가락보다 내 엄지손가락만 한 것 같아. 다리도 통통해. 그거를 이제 5분 정도 넣어서 끓인 후에 먹으면 된대. 그래갖고 먹었는데 닭다리살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흡사해. 거의 흡사한데 좀 더 짠득짠득한 느낌.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 짠득짠득한 느낌이 있다. 뭐 그 누린내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먹을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징그러워서 그러지. 개구리 다리는 3마리가 나와요. 3마리의 뒷다리가 나오는데 가격은 별로 안 비쌌던 것 같아. 한 6,200원인가? 또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요즘 물가 생각해보고 하면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컬러감이 조금 별로더라고. 익지 않았을 때는 생닭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익으면서 얘가 약간 회색깔로 변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색깔이 컬러감이 약간 비위상해. 컬러감이. 근데 또 이렇게 뭐 소스 푹 찍어 먹으면 나름 먹을만해요. Not bad. 싸우면 욕하는 남자 진짜 못 고치는 거죠? 아니죠. 뭐 고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 차이겠지만 뭐 의지력과 절제력의 차이겠지. 나 또한 욕이 안 나오게 해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근데 이제 저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존나 애매하다고 나는 느끼는 게 자, 싸우면 욕하는 남자가 잘못일 걸까? 욕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잘못일 걸까?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래 욕하는 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그냥 존나 욕 나오게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그냥 존나 욕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개답답하고 막 논점 파악도 잘 못하고 계속 뭐 대화 말 흐리고 뭐 계속 대화 피하고 뭐 회피하고 막 사람 살살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비아냥대고 뭐 기분 풀지도 않고 막 한번 꽁하면 계속 담아있고 막 나도 그런 사람이랑은 이제 욕이 나오기 전에 그냥 대화를 안 하는 타입이긴 하지만 대화를 계속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욕이 나올 수도 있지. 저 단면만으로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나는 솔직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애들 있거든. 가끔 고민상담 보면 제가 뭐 전 남친이랑 싸우면 전 남친이 폭력적이었거든요. 지금 남친도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말하는 게 막 전 남친도 말할 때 욕했는데 지금 남친도 욕해요. 막 그런 애들 보면 그 지 잘못이 있는 애들이 존나 많아. 지가 욕이 나오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그 사람의 시면을 끄집어내는 인간들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시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일탈적인 이면을 가진단 말이야. 누구나. 나는 완벽하게 순수 깨끗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닐걸? 분명하게 사람마다 시면의 깊은 곳에는 이면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악한 부분들 혹은 어떤 어두운 부분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캐내는 인간들이 있어. 캐토똑 같은 인간들. 아주 깊은 곳까지 캐토똑들 있다고. 그런 애들이 더 문제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저런 단편적인 부분만으로는 솔직히 그 남자가 잘못됐다, 그 남자가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고칠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어. 너만 아니면 그 사람은 평소에 욕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싸울 때 욕한다라는 저 부분이 내가 약간 애매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평소에 그냥 욕을 해요. 이거면 모르겠는데 싸우면 욕을 해요. 싸우면 욕을 해? 그럼 감정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너 또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싸우면 욕을 하는 남자,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네? 다툼은 분명 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난 니도 너무 자기방어적인 저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게 거의 없는데 관계의 다툼은 보통 둘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건데 꼭 너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커플끼리 욕하는 건 잘못됐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이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뭐 이런 것만 욕이 아니야. 가끔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그 단어에 되게 꽂혀있는 사람들. 욕이라는 거 자체가 만 욕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도 다 욕이야. 그럼 비속어만 안 쓰면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든 써먹기에 따라 충분히 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막 남자친구랑 뭐 여자친구랑 막 얘기해. 그러다가 아유 잘한다. 이거 욕 아니야? 이것도 욕이야. 이런 것도 욕이야. 잘한다는 말이 어떻게 욕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욕이야.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다 욕일 수 있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조랄조랄 니조랄. 기본적인 선만 안 넘길 바라는 것도 과도한 기대일까요? 아니요. 뭐 그 정도는 뭐.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거지. 나는 선을 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선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끊어내지 못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선 나도 스트레스 받는 존재인 거야. 사람마다 선이 다르잖아. 이 사람은 매번 내가 원래 하는 것들을 아쉬워해. 내가 원래 하는 것들을 틀렸다고 얘기해. 내가 원래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싫다면서 헤어지진 않아. 날 놓지도 않아. 근데 매번 싫다고만 얘기해.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선의 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상대방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희생에 대한 보상은 희생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희생해, 너도 이만큼 희생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 심리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도 희생해주네? 그렇게 보상을 받는 거야.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헤어지는 거고. 모든 인간관계는 똑같죠? 그냥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고. 연애도 똑같고. 이게 진짜 내가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 탓이요 하고 사는 게 편해. 내 탓이요 하고 생각하는 게 그 답이라는 것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나와. 정답이 원인 제거를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야, 그냥 뭐든 똑같아. 이건 내 탓이요가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인 제거가 최고야.
제 남친이랑요 싸워요. 여친이랑 싸워요. 그럼 싸우는 문제를 해결할까요? 해결하세요. 아무리 해도 안 좁혀져요 사이가. 그럼 헤어져. 그럼 싸울 일이 없어져. 원인을 제거해. 남친이 이래요. 남친을 제거해. 여친이 이래요. 여친을 제거해. 원인 제거가 제일 편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대를 100% 놓을 수 없어. 근데 기대치가 너무 녹아버리면 열정도 식는 기분. 아니야, 내가 보기엔 열정이 식어서 기대치를 놓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말아야지. 보통 이때는 이 사람을 포기할 때야. 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실 기대를 아예 안 할 수가 없어. 기대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기대를 안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 아주 나약하고 간사한 존재야. 무언가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 최소화할 수는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실망했다면 실망한 거를 그래 하면 이제 똑같이 싸워지는 거죠. 말 저렇게 똑같이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나오지. 그래서 말 예쁘게 해야 돼. 뭐 자기야 내가 이래서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래. 이렇게 좀 예쁘게 말하면 또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더 이렇게 신경 써볼게 이렇게 하고 그냥 아름답게 끝날 수 있잖아. 아름답게 끝나면 또 좋잖아. 근데 이제 그거 말을 좀 멋같이 하는 애들은 또 꼭 싸워요. 별것도 아닌 걸로. 그래서 말 예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인간이 자기의 감정을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말 예쁘게 하면 진짜 중요해요. 시훈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혹시 카톡으로 그 친구한테 424일에 마지막으로 연락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과문을 썼는데 한번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 친구가 내한 공연을 본 적 없어서 사귈 때 준비했던 표인데 헤어지고 나서도 보내달라고 해서 사과문이랑 같이 주려고 하는데 받으실 수 있나요? 카톡으로 보냈어요? 편지 한번 보자. 뭐라고 썼는지 보자. 궁금하다. 헤어지고 나서 2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너의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미숙했는지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너에게 다시 연락하는 게 맞는 일인지 고민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 이제 와서 늦었고 후회 중인데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네가 괜찮다면 잠깐 대화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더는 연락하지 않을게. 네 결정을 존중할게. 정말 마지막으로 진중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 늦은 거 알지만 너의 입장, 너의 감정을 듣고 싶어. 티켓 준비한 거 혹시 괜찮다면 전해주고 싶어. 만약 내가 직접 전하는 게 불편하다면 집 앞 카페에 두고 갈게. 그거마저도 싫다면 퀵으로 보내줄게. 재회 때문도 아니고 여지도 아니고 표는 꼭 주고 싶어. 재밌게 보고 왔으면 해. 첫 내한 공연 재밌게 봐. 좋아. 굿. 보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역겨운 게 뭐냐면 너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 아니잖아. 잡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잖아. 왜 진중한 대화를 왜 해? 너랑 뭐 무슨 이유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너 그냥 얘 잡고 싶어서 연락한 거잖아. 내가 사과하고 싶다고 보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잡고 싶은데 이제는 못 잡을 거 아니까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요. 그럼 진중한 대화를 뭐하러 해. 그냥 사과하면 됐지. 이거 내한 공연 니 때문에 구한 거니까 니 갖고, 그리고 나 너한테 진짜 미안했던 것 같아. 진짜 사과할게. 잘 지내? 이렇게 보내는 게 맞지. 그러면 존나 그냥 여기 이 편지 내용에 그냥 미련이 철철 넘치는데 무슨 소리야. 개소리 하지 마. 그냥 개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쿨한 척 하지 마. 이거 존나 미련 덩어리인데 그냥. 너 마지막은 미련 남은 거잖아. 얘랑 연락해갖고 얘기하면서 다시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 있는 거잖아. 무슨 포기한 거 아니잖아.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거 아닐까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 걸고 있잖아. 진짜 못 잡을 거라면 완전 포기를 해야지. 자식이 말이야. 네가 내 진심을 받아주고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너 지금 이거 어필하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냥 그래서는. 솔직해져라. 솔직해져. 사람이 솔직해야지. 여튼간에 네가요 몇 번 잡았다며. 그럼 얘가 불편할 거 알 거 아니야. 불편할 거 알면 좀 꺼지지 미친놈. 진짜 개역겨워요. 진짜 짜증나게.
근데도 기어이 사과하고 싶다면서 얘기하자 그러는 건 뭔 개소리야. 어디까지 합리화를 처하는 거야. 얼마나 합리화하려고. 아 진짜. 어떠한 암시도 없이 이별 통보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게 어딨어. 나가! 얘들아 나가! 짜증나. 나가! 방송 안 해 오늘. 여기 하소연하러 오는데 아니야. 이거 뭐 초딩놈들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이별의 암시를 누가 던지고 해. 이별에 너무한 게 어딨어. 아니 이별의 암시 어떻게 던져야 되는데. 보라색 꽃이라도 떨겨야 돼? 무슨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을 줘. 뭔 소리야. 노력할 생각은 없더라도 권태기 왔으면 상대방한테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줘. 아니 저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냉정하게 그리고 이거나 물어보자 그러면은. 너 마음의 정리할 시간 줬으면 얼마나 달라고 할 건데? 일주일이야? 뭐 한 달이야? 뭐 얼마나 필요한 건데? 자 좋아. 그래 마음의 정리합시다. 시간 가집시다. 해요. 정리하면 너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이랑 좀 다를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마. 너 네가 싫어서 마음의 정리하는 거 아니잖아. 상대가 날 싫어한다는 거잖아. 이별을 말했다는 거 자체가. 나는 좋은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 정리 안 돼. 이별은 원래 갑자기 그냥 부딪히는 거야. 빵 하고. 뭔 되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 제발. 무슨 마음의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자시고야. 그냥 이별은 원래 그냥 준비 없이 오는 거야. 소낙비처럼. 경험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얘기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마인드가. 나는 왜 내 의견 들으러 와갖고 나한테 따지는 거야. 개소리 하고 있어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 친구야, 나 한 달 있다 너에게 이별을 말할 거야. 오늘부터 이별을 준비하렴. 알았어. 고마워. 한 달 동안 이별을 준비할게. 뭐 이런 거야? 아니 뭘 준비를 해. 이별을 준비하면 되냐? 그게? 나는 그러면은 헤어지기 싫으면 얘 잡으려고 막 개 매달릴 거 아니야. 걔는 그것도 싫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맞다 아니야? 뭐야 이게. 뭐? 권태기를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한 과정 위함과 혹은 모를 순간을 위한 마음의 정리죠. 노력 왜 해? 걔가 하기 싫다는데. 걔는 권태기를 이겨낼 노력하고 싶지 않대잖아. 근데 상대가 노력한다라는 거네? 너가 노력한다라는 거네? 얼마나 짜증나? 권태기를 왜 자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이별이나 받아들이고 있지. 자꾸 나한테 날 설득하는 거야. 노력하기도 싫은 상태인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계속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 뭔 개소리야. 너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거야? 지금 너 존나 자기중심적이야. 상대가 그걸 왜 알아줘야 되는 건데. 넌 모르니까 널 위해 알려줘야 되고, 넌 모르니까 널 위해서 미리 예고도 해줘야 되고, 넌 모르니까 널 위해서 미리 이별을 준비할 시간도 줘야 되고, 암시도 미리 던져줘야 되고. 다 자기중심적이야. 걔는 걔대로 힘든 게 있을 텐데, 지는 지대로 고민해보고 결과를 낸 건데, 그냥 지 서운한 것만 잔뜩 보이지. 지 기분 안 좋은 것만 잔뜩 보이지. 떠나는 걔도 걔대로 서운한 거 분명 있을 건데 뭐. 너는 걔 서운하게 안 했어? 너는 연애하는 동안 걔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줬어? 완벽하게 걔가 만족할 만큼 예의를 지켜왔어? 아니잖아. 제가 싫어서 이별한 거라고. 그거 원래 싫어서 이별하는 거야. 서운한 부분 때문에 이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이별하는 거야 원래.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각자 최선을 다해서 만나다가 각자의 최선 안에서 이별도 하고 하는 거지.